55세 대기업 부장이 은퇴 후 월 500 쓰며 노는 비결? 이 금액만 있으면 끝? 은퇴 준비, 특히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점점 다가오는 은퇴에 대한 생각은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선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기란 쉽지 않다. 수십 년을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자산은 그만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삶의 질이다. 단순히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행복한 은퇴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55세 대기업 부장이 은퇴 후 월 500만 원을 쓰며 어떻게 여유롭고 자유롭게 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전략으로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말하는 이 금액만 있으면 끝이라는 은퇴의 비결을 공개하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례도 함께 소개하려 한다. 은퇴 후에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 55세 김 부장은 30년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탄탄한 경력을 쌓아왔다. 다소 지나치게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처럼 은퇴 후에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를 괴롭혔다. 그의 경우 은퇴 시점이 55세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금액보다는 어떻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닌 어떻게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그의 가장 큰 비결은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다. 김 부장의 경우 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퇴 후 생활비로 설정한 이유는 그가 실제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떠나 자연과 가까운 시골로 이사하면서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500만 원으로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를 해결하고 나머지 돈은 투자와 취미 생활에 썼다. 사례 1. 자산 관리의 중요성. 김 부장은 은퇴 후 자산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았다. 그는 연금, 부동산, 그리고 몇 가지 안정적인 주식 투자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가 주로 선택한 투자 방식은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들이었다. 이는 은퇴 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김 부장은 10년 전부터 꾸준히 월급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결과 지금은 그 투자금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아니지만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부장은 이러한 자산 관리로 월 500만 원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할 수 있었다. 사례 2. 생활비 절약과 효율적인 소비. 김 부장은 은퇴 후 생활비를 크게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피하기 위해 자연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했다. 이사 후 그는 주거지에서의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매달 지출하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또한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활비를 절감했다. 이와 같은 생활비 절약은 김 부장이 은퇴 후에도 월 500만 원의 생활비를 쓸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그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소비는 아끼지 않으며 재정적인 여유를 만들었다. 그는 이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할 때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사례 3. 여가 생활과 자기계발. 김 부장은 은퇴 후에도 항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여가 생활을 중요시 여겼으며 매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매주 한 번 가까운 산에 오르는 하이킹을 즐기고 여름에는 캠핑을 떠나는 등의 활동을 즐겼다. 이러한 활동은 김 부장이 은퇴 후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김 부장은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는 그의 여가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만족을 느꼈다. 그는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은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든다라고 강조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전략. 김 부장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가 강조한 것처럼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은 바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금액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 그리고 취미와 자기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김 부장이 보여준 것처럼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가 보여준 월 5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은퇴 전략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목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김 부장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자산 배분의 중요성, 자산관리 전문가의 조언. 은퇴 준비에서 자산 배분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김 부장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산 배분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자산 배분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리스크 분산입니다. 김 부장은 부동산, 주식, 그리고 연금을 이용하여 자산을 분산시키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자산 배분을 제대로 하면 특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다른 자산에서 보완할 수 있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는 6040 비율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0%는 안정적인 자산에 40%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으로 특히 임대 수익을 고려한 부동산 투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주식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배당금이 발생하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연금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 생활비 절감 지출 구조 점검과 최적화. 김 부장이 말한 것처럼 은퇴 후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 500만 원을 쓰면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생활비 절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비 절감이란 말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부장은 도시에서의 생활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자연과 가까운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거비와 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이는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고정 비용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서비스는 과감히 취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내는 유료 TV 채널이나 여러 개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나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비 절감을 위해서는 시골로 이사를 가는 것 외에도 공동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간을 절약하고 관리비가 적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외식보다 집에서 간단히 음식을 준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비와 외식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더 중요한 요소. 김 부장의 또 다른 성공적인 전략은 바로 건강관리였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와 더불어 건강은 그 어떤 자산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김 부장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신체와 정신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전문가 팁.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4회 꾸준히 실천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며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 은퇴 후에도 미리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새로운 취미와 자기계발. 은퇴 후 삶의 활력.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자기계발을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 부장은 요리라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팁. 자기 개발을 위한 책 읽기나 온라인 강의 수강은 은퇴 후에도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론.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위한 실천적 전략. 김 부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산관리, 생활비 절감, 건강관리, 자기계발의 4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며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스마트하고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김 부장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만의 은퇴 후 삶을 준비해 보세요. 그가 실천한 전략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